오늘 보실 영상은 AI 영화를 제작할 때 워크플로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AI 영화에서의 카메라의 각도가 중요한 이유는 주인공의 감정 표현을 그 영화의 장르에 맞춰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 영화에서의 놀란 표정이라던가 미스테리하며 음산한 분위기, 희망에 가득 찬 표정 같은 걸 담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의 각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의 배경적 요소라던가 특정한 유형의 씬을 만들고 싶을 때 역시 이 카메라의 각도나 앵글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미드저니에서 만든 매우 어려운 카메라 각도를 만들고 그것을 런웨이 젠3나 루마 드림머신에 대입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영상화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 예정이니 이번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을 표현할 건데,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바로 극적인 상황에서 주인공이 뭔가 극적인 상황에 빠져서 조마조마하면서 약간은 긴장감 넘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카메라 각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각도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볼 장면 같은 경우는 조금 디테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먼저 이런 장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프롬프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영화, 다큐멘터리 사진, 헌신적인 해양생물학자의 항공뷰. 카메라는 높은 항공뷰에서 주인공을 클로즈업 촬영하고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바닥에 누워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의 흔들보트 위, 현대시대, 흐린 조명에 있는 새벽, 아리플렉스 35BL로 촬영하고 디스토피아적 종말론적, 초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카메라인데, 바로 이 카메라와 장면의 맥락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항공뷰, 그리고 카메라는 높은 항공뷰에서 주인공을 클로즈업 촬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의 맥락은 바닥에 누워, 이게 바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뷰와 바닥에 누워있는 이 장면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디테일한 장면으로 묘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좀 더 극적인 장면, 손을 앞으로 뻗고 있는 좀 더 극적인 장면, 주인공이 뭔가를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더 조마조마하면서 훨씬 더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장면을 구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보시는 것과 같은 반지의 제왕 같은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고 있는 장면이죠. 물론 이렇게 클로즈업 되거나 손이 완전히 카메라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극적인 장면을 연출을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장면 묘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이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스타일이나 분위기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이미지 프롬프트, 즉 이미지 참조를 해서 일단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이미지 주소 복사 하고 슬러시 이미진 하고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했던 바로 이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럼 여기에서 손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장면으로 하려면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천장을 향해 팔을 뻗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앞을 향해 팔을 뻗고 있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순열 프롬프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장을 향해 팔을 뻗고 있는을 이 부분에 순열 프롬프트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팔을 천장을 향해 뻗고 있고, 팔을 카메라를 향해 뻗고 있고, 앞을 향해 뻗고 있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미지 가중치를 순열 프롬프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열 프롬프트로 1과 2로, 그리고 스타일로 16대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조금 더 확대한 모습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클로즈업샷 하고 엔터. 여기서 X를 그럼 이렇게 6개의 이미지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죠. 약간 팔을 앞으로 뻗고 있는 장면인데, 물론 이런 거는 조금 극적이게 보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 역시도 조금 아쉽죠? 약간 팔이 잘려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 여기에서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의 이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순열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아주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빠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머릿속으로 생각한 팔을 앞으로 뻗거나 카메라를 향해 뻗거나 위를 향해 뻗거나 앞으로 향해 뻗거나, 이게 장면에서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장면으로 생각한 거를 프롬프트화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는다면 순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뭔가 위를 향하거나 팔을 위로 뻗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생성되었고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장면은 상당히 연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이런 장면을 팔을 앞으로 뻗고 있는 다음 장면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사진을 업스케일링을 해주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팔을 카메라를 향하고 있는 프롬프트죠. 그래서 팔을 카메라를 향하고 있을 때 물론 카메라를 완전히 향한 건 아니지만 장면 자체가 좀 극적이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도 바로 이런 장면이죠. 물론 약간 카메라를 향했으면은 그리고 조금 더 클로즈업이 됐다라면은 제가 딱 의도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약간 카메라 각도가 완전히 위에서 그리고 팔이 카메라를 향한 건 아니지만 거의 이 장면이 제가 의도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업스케일링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처음 장면에서 이렇게 한번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그 다음 거의 포기를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맥락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영화를 만들기에 스토리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원본 이미지에서 만약에 좀 전에 봤던 이 사진을 이미지 프롬프트로 참조하여 이미지 가중치를 주고 이 원본 이미지와 혼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반지의 제왕 사진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를 주소 복사하고 플러시 이미지 이렇게 하고 한 칸 띄고 가장 비슷했던 손을 앞으로 뻗고 있는 한 칸 띄고 이 프롬프트를 여기에서도 역시 순열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순열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이 순열 프롬프트까지 아예 복사하고 다시 뒷부분에 붙여넣기 하고 엔터.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6개의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yes. 그러면 이미지가 생성되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는 상당히 뭔가 비슷하게 나왔지만 약간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이거 역시도 상당한데 이 입에 뭔가가 이상한 게 이게 아마 반지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서 나온 것 같은데 이상한 이미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미지를 보면은 이거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뭔가 주인공이 다른 제2의 주인공에게 뭔가 열쇠 같은 거를 전달하는 듯한 느낌. 연결성이 꽤 있어 보이죠. 일단 패스하고 다음 이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상당합니다. 보시면은 연결성이 상당하고 이렇게 뭔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이런 이미지로 생성해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는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참조 이미지로 사용해서 거기에서 이미지 가중치를 줌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미지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업스케일링.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웨이트를 2로 줬기 때문에 상당히 이 반지의 제왕 이 이미지의 가중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비슷하죠. 또 이 이미지죠. 이 이미지는 상당히 연결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주 극적이지 않나요? 이런 눈빛이라던가 이 손 모양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약간 물 묻어 있고 이 지문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고 이 머리카락이 젖은 듯한 느낌 그리고 빠질 듯 말 듯한 이런 장면이 상당히 잘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면을 한번 런웨이에서 프롬프트로 그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젠2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지를 저장하고 젠2를 클릭 그리고 이미지를 업로드 하고 일단 어떤 프롬프트 없이 바로 제너레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너레이트를 클릭. 잠깐 기다리시면서 제가 요즘 젠3를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상당하죠. 젠3도 상당합니다. 프롬프트 자체는 놀란 주인공의 클로즈업 샷, 카메라는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에 창백해지는 주인공의 얼굴을 천천히 줌인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 젠3 알파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가 미드저니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생성되었는데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배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한데 이렇게 마지막에 일그러진다던가 이런 표정이 약간 깨지는 부분 아직까지는 이렇게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영상을 좀 길게 하면서 다른 영상과 스토리를 붙여 나갔을 때는 조금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는 지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 역시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카메라 기법입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 fisheye 렌즈를 프롬프트로 사용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너무 뭔가 둥글게 나오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부적합합니다. 그러면 이런 장면에서 조금 더 영화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젠3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이 스노리캠 기법입니다. 기법을 미드저니에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드저니로 다시 가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젠3에서도 프롬프트 구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한번 보시면은 젠3 역시 프롬프트 구조가 있다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던 미드저니 프롬프트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일단 카메라 움직임을 넣어주고 장면 설정을 해주고 추가 세부 정보를 넣어주면은 원하는 일관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각도의 정지 촬영, 카메라는 열대우림에 서 있는 오렌지색 옷을 입은 여성에게 각도를 맞춥니다. 그녀는 다채로운 식물이 있습니다. 극적인 하늘은 흐리고 회색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영상을 잘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젠3 알파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알파 3에서 여기에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5초짜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 그럼 이렇게 영상을 생성해 주었는데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인도 여자를 이렇게 생성해 주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라던가 이 비 내리는 게 약간은 어색하지만 뭔가 이 어색함이 옛날 인공적으로 비를 뿌리는 듯한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런 머리카락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서 본 것처럼 이 낮은 각도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다채로운 식물들이 있고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하늘은 흐리고 회색, 흐리고 회색인데 비가 오는 걸로 영상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상당합니다.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요즘 가장 핫한 이 드림머신과 그리고 이 젠3 알파 이렇게 영상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도 영상을 생성하는 것도 비교할 것이고 이미지를 넣어서 하는 것 역시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프롬프트를 이 소라 AI에서 이 프롬프트로 한번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전에 봤던 예시 이미지처럼 약간 이렇게 스노리캠처럼 나오게 하려면 미드저니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이렇게 스노리캠이라고 해주면서 하셔도 됩니다. 일단 한번 미드저니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시 이미지의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프로 히어로 10 블랙으로 촬영한 목성의 위성 유로파 표면을 근접 촬영한 2명의 천체 연구원 사진, 그리고 스노리캠 그러면 슬러시 이미진 하고 샷 위드 스노리캠, 그리고 고프로로 촬영한 목성의 위성 유로파 표면을 근접 촬영한 2명의 천체 연구원 사진이라고 하고 파일로 16-9 하고 엔터.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뭔가 클로즈업 샷이 아닌, 그리고 fisheye 렌즈로 둥그렇게 그런 이미지가 아닌 약간 이렇게 뭔가 영화에서 실제 뭔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나올 듯한 그런 느낌이죠. 영화에서도 시네마틱 카메라 촬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닌 이렇게 뭔가 요즘 유행하는 본인이 직접 찍은 듯한 그런 영화 촬영 기법이 있죠. 저도 뭐 영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촬영 기법이 있습니다. 폰으로 찍은 듯한 혹은 이렇게 직접 내가 캠을 들고 찍은 듯한 바로 그 느낌이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영화가 조금 더 극적이면서 조금 더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있었던 일처럼 뭔가 장면을 묘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스노리캠 기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영화에서 사용되는 카메라 각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한 영상에서 다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한 두 가지 예시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미지를 넘어 영상으로 넘어가는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AI 영화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실제 AI 영화로 만든 영화가 출시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AI를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초보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미드저니, 저는 바로 그 미드저니부터 배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드립니다. 미드저니를 완전히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전자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드저니 마스터 가이드 뿐만이 아니라 시네마틱, 그리고 일관성,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제품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프리미엄 스페셜 상품 하나면은 더 이상 미드저니로는 공부할 게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만약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